안녕하세요. 하수바둑 인사 올립니다. 각자 다 생각에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느낌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휴머니즘,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제1야당 대표를 지금 감옥소에 투옥하려고 결정을 국회에서 내렸습니다. 제1야당 대표 민주당이 그 의원수가 좀 부족하다면 역부족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수당 아닙니까?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정의당 이쪽 몇 명하고 조금 손잡으면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민주당이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당대표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다 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좋아했던 것은 그가 서민의 한을 알고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제시하고 또 그가 행정직을 할 때 그걸 또 수행하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고요. 경기도지사로 그가 재임시 주빌링인가요? 조금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자 해서 1,000만 원인가 대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저금리로. 웬만한 데 가면은 한 달에 이자 한 2만 원 내면 될 걸 조금 고금리로 가면 한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거에 그 같은 거 해도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강조했던 기본소득, 국민 누구나 부자 가난한 자 가려서 주면은 조금 거기 부자 가난한 자 그 선을 긋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에게, 그러니까 세금은 인컴, 즉 돈을 벌면 거기엔 세금은 반드시 뒤따릅니다. 돈을 번 어떤 사업자든 행운아들은 세금을 내시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고 깨먹었을 때는 국가에서 손실 지원이 없습니다. 조세라는 게 그래요. 수익이 있는 데만 쫓아다녀서 세금 갖다 붙이지, 내가 망했어, 이거 어떡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이재명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만인에게 다 주자.
돈이 많든.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아유 나 이런 돈 안 받아도 돼 그러면 그냥 어디다 기부를 하시든가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단체에다가 그 돈을 기부해 주시면은 응?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막 행정부에서 막 당신 뭐 적격이야 부적격이야 이렇게 따져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라 만인에게 주자. 그냥 기본소득 공명정대 사필귀정 억강부약. 억강부약에 대해서 아마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저항감이 계실 겁니다. 아니 뭐 내가 돈 좀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를 뭐 그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얘기하는 억강부약은 강자에게는 조금 더 세금을 조금 더 받고 많이 버신 분들한테는 약한 사람한테 부약 약한 사람들 조금 이렇게 도와주자.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평등을 외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의 저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재명이가 혹시나 뭐 되면은 우리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뭐 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위기감. 그렇지만 이재명 자신도 부르주아를 추궁하고요. 자신도 그렇게 사회적 약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가 성장 과정에서 그 억울함, 핍박받은 그게 생각나서 약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최소한 인간적인 삶은 살게 해주자. 뭐 이런 게 그의 모토로 생각하고 그를 지지해왔고 현재도 아직까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멘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재명이가 죄가 있으면 제 값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막 지금 한동훈이도 나 굉장히 명석하고 참 총명하고 미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론 검사 출신이라 검사들은 완전히 그 자기들이 기소할 때는요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로 만들거든요. 검사들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악마로 만들어요. 그냥 내가 선의적으로 하는 행위까지도 악마로 일단은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5살 먹은 그 남자아이 편의점에서 길 좀 비켜줄래 해가지고 귀에다가 좀 뽀뽀한 척 했더니 와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하더라고요.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인가를 한 40시간인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그 전면 측면 이렇게 사인 그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벌금 때려줘요. 강제추행범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저는 문재인을 가장 싫어하게 된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페미니즘. 여성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여성의 권익 향상은 물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행위마저도 전 뽀뽀하지 않았어요. 길 내 처음에 했어요. 편의점에서. 그 CC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막 주변이 막 소란스러우니까 못 알아듣더라. 그랬어요. 귀에다 가까이 대고 아가야 길 좀 비켜줄래 했어요. 그걸 뽀뽀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더라고요. 그게 문재인 페미니즘 더러운 새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재명은 우리 서민들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그래서 서민 정치를 하실 미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지금 밑둥을 다 지금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그냥 묵살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제 생각은 이재명이 아웃되면 아마 앞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납니다. 네, 이 정도로 또 제가 항상 그 바둑 시작하기 전에 좀 넋두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1급에 와갖고 한 3연패 패 하다가 간신히 또 1승을 했네요. 그 1승도 사실상 초반에는 제가 굉장히 불리한 바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패한 바둑도 초반은 굉장히 유리했는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진 바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 상태에서 제 사범님, 제 멘토, 바둑의 멘토 30대의 취미생활 유튜버 너를 돌보지 않고 씩씩대면서 남의 약점만 막 추궁하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약간 빗나가게 제 약점을 조금 남겨둔 채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한번 바둑을 둬보겠습니다. 사부님 혹시 영상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대국이 잘 안 걸리네요. 제가 뭐 신청할 권한이 없어갖고 남이 신청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데 잘 안 걸리네요. 저는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주식 거래를 아니 선물 거래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 뭐 조그만 돈 가지고 그냥 짤짤이 치는 기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뭐 여기서 뭐 이런 노름판에서는 뭐 큰 돈 벌 생각은 없고요. 그냥 짤짤이 치는 기분으로 이렇게 칩니다. 이런 데서 승부를 함부로 보다가 패가망신한 제 주변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한때 상상할 수 없는 1000억대의 돈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주식 경마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쫄딱 망해갖고 기초생활 수급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노름 좋아하는 새끼들, 그 다음에 술 좋아하는 새끼들. 근데 술 좋아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을 좋아하니까 술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색을 밝히는 새끼들, 이런 놈들을 좀 멀리하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사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술 먹고 막 난폭해지고 뭐 이런 건 그렇죠. 저도 술 먹고 난폭해질 때가, 왜냐하면 세상이 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지금은 뭐 술 먹어도 난폭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온순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막 흥분하고 막 씩씩대고 막 그랬거든요. 또 뭐 여자, 아니 뭐 성을 또 섹스를 좋아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정력이 넘쳐갖고 막 어디다가 성적 욕구를 분출 못하면은 뭐 막 그런 또 DNA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사회적으로요, 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마디 올리면은 좀 몸 파는 여자를 창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뭐 평생을 못 만나갖고 분출하는 성욕을 어떻게 막 감당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여자에게 강제적으로 몸을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죠. 여자 입장에서도 여자들도 섹스를 즐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냥 즐기는 거 돈 받고 즐기는데, 그래서 그 여자도 매음 매춘을 한다라는 거죠. 그 선이 애매모호하죠. 어디까지 규율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합법이고 어디까지는 불법이고, 이게 선을 긋는 것이 참 애매모호합니다만은, 지금 요즘 싱글들 혼술하고 혼자 술 먹고 이렇게 싱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독거노인, 저 같은 독거노인은 뭐 여자에 대한 성욕도 없습니다. 오늘은 바둑보다는 그냥 이렇게 썰 풀다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둑 뭐 이렇게 뭐죠? 제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하는데요. 저도 이제 선물하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깨졌어요. 그래갖고 많이 깨진 게 아니라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확정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이득을 받다가 또 손해를 봤다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빠진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 자본주의의 종주국 아닙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최근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 그러면은 증권시장에는 아주 철퇴를 맞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에도 뭐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일단에는 그저께 그 금리를 일단에는 동결을 했으나 연내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뭐 미국도 많이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변국들의 상황도, 왜 경제라는 것은 혼자 독고다이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글로벌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심추를 미국 연준이 갖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뭐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데이터들, 야 경제는 저는 풍선이라고 봅니다. 한 곳을 누르면 한 곳이 부풀러지거든요. 그런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누군가 얘기했듯이 제로섬입니다. 현명한 자, 이성적인 자는 이 주식 투자에서 절대 돈을 못 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걔들은 항상 제로입니다. 손해도 안 봐요. 그런 분들은.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데코복고 지르는 애들이 아주 깨갱깽깽 쫄딱 망하거나 아주 뭐 큰 승자가 되거나, 이게 이런 그 노름판입니다. 노름판은 그 로또 복권하고 비슷해가지고 둘 중에 한 놈이에요. 깨먹는 놈은 계속 깨먹고 한 놈이 딱 왕창 걸리는 거예요. 오늘 참 말이 너무 3000% 빠졌네요. 예, 뭐 정치 얘기했다고, 경제 얘기했다고. 예, 정치적으로는 좀 우리가 이재명을 잃으면 좀 우리 대부분 우리 서민들 아닙니까? 저도 바둑에서 하수지만은 대부분 저 같은 하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 중에 영특한 뭐 5%, 1%가 계시겠지만, 그런 95%, 99%의 민중을 사랑한 이재명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금 말이, 원래 바둑 한 수 소개하려고 했더니 바둑 대국은 안 들어와갖고 말이 너무 정말 굉장히 또 짜증나게 하는 발음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